역사적 의미의 실학은 동아시아에서 17세기에 발흥한 신학풍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외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흔히 그 서세동점이라고 부르는 세계사적인 상황이고, 내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면은 명청교체라는 동아시아적 상황입니다. 문화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이 중화 세계와 이적, 오랑캐로 야만시어는 이적의 전도다, 전도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현상도 중국 역사상에서는 반복되는 현상이죠. 명의 앞에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명 뒤에 청이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반복적인 현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조공 질서의 체제는 항구성을 가졌다. 그런데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대목이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함으로써 조공 질서의 체제는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 다른 시기에 교체하고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그 17세기 지식인들의 당면한 상황에서는 그것은 앞날의 일이고 미래에 도래할 일이고, 그 당장은 명청 교체가 가장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고연무의 이 말이 중요하다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망하는 데는 망국이라는 것이 있고 망천하가 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거는 벼슬은 사람의 책임이다. 그런데 망천하가 되면은 필부의 책임이다. 즉 지식인을 비롯해서 인민 대중이 나서야 될 상황이다. 문명적 세계가 무너질 때 결국은 학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학문밖에 없는데, 그 학문이 어떤 학문이냐? 성리학이라든지 명대의 이 심학이라든지 또 출세이지의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비판을 하고 다른 방향의 학문의 길에 나섰던 겁니다. 중국, 한국, 일본에서 신학풍이 동시적으로 성립했는데, 구체적 양상, 문화적 실태 이런 걸 보면은 크게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신학풍, 이것은 흔들린 조공 질서의 체제 하에서 전개됐고, 그런 체제 하에서 이제 일본의 신학풍은 세 유파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학, 결국 고학은 중국 경향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학문이고, 국학은 일본적 교유성, 일본의 고유 사상인 신도를 뿌리로 해서 그래서 성립된 학문이 국학입니다. 그리고 난학은 주로 이 개방 특구를 정해서 서양 학문 학술과 여러 가지 문물을 교류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이제 난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신학풍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키워드에 해당하는 개념이 박학과 고중학, 실사구시, 경세치용, 요 네 가지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학은 학문하는 태도를 주로 가리키는 개념이고, 고중학은 실증적인 학문, 고증적인 학문, 그야말로 실증주의적인 그것을 가리키고, 실사구시는 사물을 인식하는 태도, 사물을 인식하는 객관적인 태도에 주로 맞춰진 것이고, 경세치용은 학문의 목적지를 치민치국에 두는 그런, 말하자면은
경세학적인 성격이죠.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 박학이나 고증학이나 실사구시나 이게 다 같이 고중학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실제 중국에서는 그 청대 학문이 원래 출발은 박학이고 박학의 실제 내용은 경세치용, 말하자면 경세실학으로 출발을 한 거죠. 세상을 이제 다시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자각 속에서 학문을 출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나중에 고증학 쪽으로 일색이 됐느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청황제 지배체제, 청조의 지배체제가 강경한 사상 통제를 가했고, 그래서 이제 금서, 회서라 해가지고서 그런 사상 통제가 심하게 가해지면서 결국은 현실성이 없는 개혁성을 상실한 고증학적인 쪽만 남게 된 거죠. 양재초의 이 얘기입니다만은 고증학이 없으면 정대는 학문이 할 수 없다고 할 정도가 됐는데, 이 우리 조선은 학문의 주류가 경세치용적인 경세실학적으로 주류가 나갔습니다. 경세실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국정, 국가제도, 국가정치, 사회제도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또 발본적으로 제도 고치자 이런 취지이죠. 그런데 실제로 표방한 것은 논리의 기본 구성은 상고주의적인 성격입니다. 즉 성인의 시대로 돌아가서 경전에 나오는 기본 정신을 지금 재현시키자. 말하자면은 발은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는 뒤로 돌린 거죠. 경세실학은 상고주의와 개혁주의의 긴장된 모순관계다. 그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고주의에서 고의 의미는 바로 그 반개 유영원이 한 말입니다만은 3대의 제도는 모두 천리에 따르고 인도의 순응해서 제도화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성인의 시대고 성인의 시대를 복원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 생각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개 유영원의 말을 더 또 들어보면은 후세의 제왕들의 정치 방식, 정치 행태가 권력자의 욕망을 따라서 편의적으로 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런 결과로 천지가 폐색되는 상태다. 명청 교체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나아가 정교와 재래 자각을 한결같이 해서 선왕의 도를 실현하되 잡을 바꾸어 순으로 돌리고 부화한 것을 제거해서 박씨를 회복하여 그렇게 되면은 고금과 화의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제도와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한 것이 그의 이제 반개수록이다.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반개의 상고주의 이것이 그야말로 구조적으로 재현이 된 것이 다산의 학문체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산의 경우는 상고주의적인 성격을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뚜렷한 것으로서 법치를 부정하고 예치를 주장했다. 그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협박해서 덜덜 떨게 만들어 감히 저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후세 제왕들이 제정한 법이라고 그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의 질서에 합당하고 인간 현실에 적합한 예로
법을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니다. 법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고 법이 예의 성질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천리와 인정에 합당하고 보편성, 항구성을 담보한 새로운 법 개념을 그는 사고합니다. 이 청권의 개념에 의거해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기하여 하늘의 이치와 인간 현실에 기초한 보편적인 법으로 돌아갈 것을 강구했습니다. 그 복고적 성격은 한자권의 유교적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수기 치인의 패러다임입니다. 이를 내성의황이라고도 하지요. 한국 실학에서 경세실학과 다른 흐름으로서 생활실학이라는 개념을 제기해 봅니다. 이 생활실학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한거양지라고 생각됩니다. 한가롭게 지내면서 자기의 뜻을 기른다. 그런 뜻이죠. 그것은 이 사대부, 즉 양반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의 하나죠.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묘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거야말로 실학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이 방면에서 중요한 성과라면은 허균의 한정록,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를 들 수 있습니다. 한정록에는 산림경제에서 임원경제지로 진화할 수 있는 인자가 이미 그 속에는 발육되어 있다. 그 인자로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취미생활, 또 하나는 몸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 그 두 가지 인자가 확대 발전을 했다. 이렇게 봐도 좋겠죠. 임원 경제지로 확대 발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격이 하나는 내용에 풍부합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은 인재지라는 게 의학에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과, 외과, 부인과, 유학과로 구분을 하고 완전히 의사로서의 이 체계적인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이걸 특히 주목하고 싶은데 문화 교양에 대한 관심이다. 근데 이 양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능력이 의미를 파악하고 즐기고는 그것이 동물하고는 다른 것이다. 입만 기를 줄 알고 눈과 귀를 기를 줄 모르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주의, 규범주의적인 인간관으로부터서 상당히 탈피를 했다. 근대적인 인간의 모습, 삶의 질을 생각하고 또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 그 점을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것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여기에서 상당히 비중 높게 제일 마지막에 놓여 있거든. 단순히 농업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과 치부. 그래서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 향상, 생산력의 부의 증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고를 했다. 또 그리고 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9세기 시대 상황에 실학은 어떤 대응 논리를 수립하였던가. 개혁, 개방이 실학의 기본 성격입니다. 19세기에 와서 실사구시의 성격은 격치의 실사구시를 제기했는데 김옥균 등 개화파에 의해서는 개화의 실사구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17, 19세기 학술사의 주류적 위상은 성리학, 주자학이었다는 점을 우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의 성각적 지식인들에 의해 실학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은 주변부적인 위치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학의 개혁 개방을 긴급히 요구하는 시대에
처해서 진지하고 실효성을 가진 학문 작업으로 실로 다대한 성과와 실적을 올린 것은 평가에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실학 자체에도 성찰할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 사상을 실천할 동력이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종교 사상 형태로 제기된 최재우의 동학이 농민 항쟁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던 사실과는 대조적입니다.